제가 서울에 있는 모 경제연구소에 근무하는 친구한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 오랜만이다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강연이 있는데 하나 들으러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강연이냐 물어보니까 미래사회 트렌드에 대해서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아주 똑똑한 친구가 이 강연을 하는데 이게 들어두면 굉장히 좋은 강연일 거라고 일생에 좋은 기회일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이 내 양어깨에 다 걸려있다 지금. 지금 경제 강연 들으러 간다고 병원 비워놓고 갈 상황이 아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전화를 끊으려 하니까 이 친구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 강연을 안 들으면 평생 후회할 거래요. 그래도 제가 시끄럽다고 전화를 끊었죠. 그런데 되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사람이 자기에게 좀 못난 사람들은 누가 평생 후회한다는 둥,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둥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뱅뱅 돕니다. 밤에 수술하다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다가도 도대체 뭐 때문에 이놈이 평생 후회한다 할까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원장실 문을 열고 다시 원장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 서울대학병원에서 닥터 보조기가 와서 대장암 라이브 수술 세미나를 하는데 이걸 보고 오면 우리도 대장암 특수 클리닉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갸우뚱갸우뚱 하시더니만 당신이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배움의 길에 끝이 없습니다. 비록 전문의 시험 치고 왔지만 그걸 더 배워서 나쁠 게 남줍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원장님이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그래 뭐 공부한다는데 어떡하나 노구를 이끌고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갔다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부리면서 돌아서는데 갑자기 박사님 좀 보자 그래요. 대개 이제 공식 출장은 뭐 학회가 있으면 세미나 카탈로그나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줄 알고 뜨끔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가슴에서 지갑을 꺼내시더니만 그때 돈으로 무려 100만 원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왕 서울 가서 학회 가면 학회 마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밥도 사 먹고 술도 한잔 마시고 놀다가 그 다음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세상에 이렇게 뭐 횡재가 있나 하고 이제 돌았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 어른이 거짓말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3주 더 직사게 고생을 했는데 이놈 아무래도 거짓말 하는 걸로 봐서 한번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그만두고 영 돌아오지 않는 수가 있겠다. 이래서 그냥 용돈을 준 거였는데 저는 속에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 나왔는데 사람이 이게 말 타면 종 부리고 싶죠. 시간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혼자 가기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그 시간에 강연 들어갈 친구가 없어요. 평일날 오후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3시에 하는 강연에 참석할 직장 다니는 멀쩡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려갈까 고민하다가 한 명이 딱 압축이 됐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하면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와서 1년째 백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는 베이비붐 세대라서 대학 마치고 할 일이 없으면 대학원을 가고 대학원 막 갔다 와서도 할 일이 없으면 미국 갔다가 그냥 오기 미안하니까 MBA 해서 오는 거 그 다음에 한 1, 2년 백수하는 게 이게 정통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강연 들으러 같이 안 갈래? 저는 그때 놀라운 사실 하나 배웠는데 백수는 보통 사람과 감정 반응이 틀립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전화하고 뭐 삐삐하고 핸드폰하고 나를 찾고 부르면 짜증내지 않습니까? 백수는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 오르가즘 느낍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꽃이 되는 게 백수입니다. 제가 강연 들어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하는 무슨 강연이 있냐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래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동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역으로 오고 저는 대전역에서 만나서 같이 서울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연구소 강연장에 들었으니까 이 강당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강당에 좋은 의자들이 한 50개 놓여 있었고 거기에 꽉 차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이 쭉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이 폐속까지 부풀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 연구소가 그런데 93년도에는 다른 박사학위 받고 와서 백수가 기본 코스인데 한국 최고의 경제연구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깨에 풍선이 이만큼 들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만심이 엄청난 곳이었죠. 제가 작년에 거기 강연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강연 들으러 갔다가 작년에 거기 강연하러 갔더니만 정말
의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문을 열고 이제 연구소 앞에 차가 들어가면 수의실 앞에 직원이 나와 있고 의전 담당 직원이 현관에 나와 있고 의전 담당 전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PT룸 가서 그룹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연구소 역사까지 PT를 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정중하게 정말 거의 일본 사람 수준으로 극도 예의를 보이면서 강연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우리 연구소에 강연하러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눈빛에는 우리 연구소에 강연하러 오라니까 영광스러워 죽겠지 이런 눈빛이 적혀 있는 거 이해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설마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간에 그 정도로 이 교만함이 있어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쭉 앉아 있었고 저희들은 외부에서 청강에 있으니까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자가 옆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연자가 와서 이 무대에 올라오는 순간 이분들이 불쾌한 기색이 역력해지면서 갑자기 헛기침이 나오고 저거 뭐냐 그러고 어수선하고 소란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연자가 복장이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니까 지금 13년 전이면 15년 전이면 그때는 길거리에 다닐 때 양복도 다들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입고 다닐 때입니다. 그런데 강연하러 와서 찢어진 청바지에 무릎이 다 나왔고 UCLA 적힌 티셔츠에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쓰고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연구소에는 그렇게 강연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정도 복장도 굉장히 파격적인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장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분들은 모욕당했다고 생각한 거죠. 어디서 저런 날건달 같은 놈이 강연하러 왔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편한 기색들이 역력했는데 문제는 강연이 시작되고 터졌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뒷줄부터 한 명씩 일어서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 나가고 앞줄만 몇 명 남고 외부에서는 저희들만 달랑 남았습니다. 대개 그 이유는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아무리 강연 내용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전원이 퇴장해버리는 경우는 놀라운 일이지요. 제일 앞줄에 남는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들은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분들은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저희들은 제일 뒤에 있을 때는 연구소 순환버스가 안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그냥 끝까지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들어와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 주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 칠판에 제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W 이렇게 적더니만 다짜고짜 뭘 하느냐면 거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W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이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 친구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미쳤구나. 혹은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경제, 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저는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배척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배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자익이라는 것이 그때가 소개되던 시점이었고 그때라도 이런 그래픽 기반의 웹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조만간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는 아주대학에서 각자 로켓 추진기를 한 개씩 지급할 겁니다. 학교에서 그거 타고 집에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자가 너무 반응들이 황당했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박수 친 사람도 없었고 아마 그 연구소에 그 전에도 그 위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갔습니다. 쫓겨나듯이. 저도 이제 강연이 끝났으니까 저를 초대했던 옆에 연구소 친구 보고 이따위 강연을 들으려고 지금 대전 시민을 내팽개쳐 두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항의를 했더니만 연구소 친구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미안하다 이래요. 할 수 없다 나가서 이제 저녁이나 먹고 놀러 가자 하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백수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더니만 저보고 빨리 돈 10만 원만 달래요. 10만 원은 뭐하게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저녁 먹고 따로 놀아라. 나는 저 W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따로 갈게. 경비 좀 돼. 이렇게. 네가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제가 두 번째 백수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백수는 보통 사람과 감정 반응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니나 자나 상태가 비슷하다. 너네들끼리 이야기해봐. 서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저녁 먹고 집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경비 여비를 좀 떼주고 우리는 같이 친구하고 저녁 먹고 저는 그 길로 대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백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이 W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시동을 거는 순간 차문을 열어 제친 겁니다. 잠깐만요. W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뒤를 고개를 돌아보니까 백수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W가 믿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이러시나요? 이러니까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W가 납치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포의 공동노타리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 주먹구이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백수에게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백수가 가진 건 인내심밖에 없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W가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백수가 제게 W의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면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못 이긴 W가 백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조언을 하고서야 풀려났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의 W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자본금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를 하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현재 2조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쇼킹한 일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금 7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수조의 자산을 일군 기업이 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옆에서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팽팽 돕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5천만 중에 1명 정도는 지니어스한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한치 앞에 운명을 내다본 데는 무당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백수입니다. 이놈이 저하고 헤어지고 한 3주쯤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받아 상투적인 인사를 했죠. 그날 잘 내려갔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다짜고짜 저보고 이러는 겁니다. 월급 받았나? 섬뜩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월급 받은 거는 당연히 받았을 텐데 그걸 왜 지가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서울 가면서 당분간 몸 팔아서 세배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래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돈 내빌려둬 이러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 첫 월급을 자기 빌려달라. 저희들은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월급이라는 게 사실 책값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용돈도 안 되게 살아가다가 비로소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달라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꼭 자기한테 빌려줘야 된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백수가 빌려도 이 말은 그냥 도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돈 좀 벌면 생각하자 지금 안 된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그 돈을 빌려주든지 자기하고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으래요. 마음으로는 끊고 싶죠. 그런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제가 지하고 그 일로 인연을 끊으면 남들은 속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합니까? 30년 전에 불알 친구가 고작 돈 몇 푼 빌려달라 했다고 저는 우정을 끊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받았던 첫 월급 중에
60만 원에 제가 최소 생계비를 지배하고 이놈한테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뼈가 아픕니다. 어쨌거나 제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혹시 여기 대구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은 범어동에 대구은행 본점이 있고 그 뒤에 작은 분식집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분식집에 작은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이러는데 그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나 돈 없다 이러니까 돈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그럼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 돈 빌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돈 말고 내가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주소만 하나 만들면 된대요. 그게 무슨 주소 그러니까 내가 대전시 중구 문화동 46-1번지가 내 주소인데 무슨 주소를 또 만드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가상 주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거래요. 내용을 듣고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내 돈 빌려서 거지 됐나? 첫째, 냉철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볼 때 너는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 첫째, 너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네가 1년에 편지 3통 이상 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개의 사람이 다 그럴 텐데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업이 되겠나? 무조건 안 된다. 두 번째, 설령 편지를 3통 이상 쓰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래도 우표값 30원이 아까워서 그거를 컴퓨터를 해서 쓰겠나? 셋째, 편지란 자고로 6필로 쓰는 거다. 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W가 말씀하시기를 에브리바디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너를 데려간 내 업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아이디가 뭐냐면 어펜딕스입니다. 이 어펜딕스는 여러분들은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부록이나 목차라는 뜻을 떠올리겠죠. 제가 이 녀석한테 어펜딕스로 하겠다 그러니까 부록, 목차, 역시 너는 철학적인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펜딕스는 의학용어로 맹장이라는 뜻입니다. 니는 내 인생의 맹장 같은 놈이다.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 생명을 위협하는 놈이다. 마음만 먹었으면 뗐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배를 가를 수는 없는 너는 바로 이런 놈이야 라는 저주와 야유와 조롱과 경멸을 담아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전용선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가패스와 있는 전용선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종합병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부기관하고. 그때 정보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의료정보 산업하고 정부 행정정상만 사업인다. 행정전산망 사업 때문에 정부와 종합병원에 시범적으로 인터넷 전용선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정부 지원 컴퓨터도 올라왔고 전용선이라는 게 깔려 있는데 대체 이거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하이텔 접속하는데 조금 빨랐다는 거, 그 외에는 하등 용도가 없는 그 시전용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방치해두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또 백수가 전화와서 뭘 하나 어떻게 해라 해서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심코 하루는 컴퓨터를 딱 켜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크다는 창이 하나 붕 뜨더니만 산신령 그림이 하나 나타나고 산신령이 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산신령이 이렇게 편지를 흔들어요. 이게 뭐야 하고 클릭을 하니까 동창회 소집 공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이 한다는 짓이 기껏 한다는 짓이 이거구나 하고 투덜거리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다가 잠깐 놀랐습니다. 뭐냐면 수신인이 170명입니다. 수신인 명단에 1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0명한테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네 하고 거기다가 답장하기 기능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후진적으로 답장하기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는 대전에 무슨 병원인데 너네들은 어딨니? 하고 보냈더니만 이틀 만에 무려 한 7, 80명의 동창으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 있다, 나는 정부의 뭐 과천에 어디 청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연락이 쏟아졌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냐? 되게 반응이 이랬습니다. 알고 보니 백수가 동창회 명부를 들고 정부나 대기업, 종합병원 같은 데 전용선이 들어와 있을 만한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명하고 가입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낚시질로 메일을 계속 낚시 메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덜컥 물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의 진료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를 했더니만 다들 메일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메신저를 메일을 메신저처럼 사용한 겁니다. 건강검사 어제 저녁에 뽀뽀하는 거 봤다 이러면 선생님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루 종일 메일놀이 너무 신기하니까 메일놀이를 시작한 거죠. 저희 병원 직원이 다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그 동창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죠.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투자사 600억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코 센터 옆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그 안에 4개의 벤처기업을 거느린 벤처 지주사의 회장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백수가. 그리고 제 돈은 아직 안 갚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상용 메일 서비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 메일을 서비스했던 것이었고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옆에 지켜보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잘 된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는데 자기도 눈이 2개 있고 저도 눈이 2개 있고 귀는 똑같이 2개 달렸고 같은 귀와 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백수의 눈에는 인생을 걸고 뛰어들어야 하는 복음으로 들리고 저한테는 망상장애를 가진 환자의 그냥 기괴한 이야기를 들렸던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혹시나 미국 가서 MBA 한다고 접시 닦고 온 게 통찰력을 넓힌 것이냐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앉아있던 박사과 연구원들은 그보다 더 오래 있었을 테니까. 그것도 이유는 아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 고민을 하던 차에 마침 그때 제가 읽고 있던 책에서 답을 구했습니다. 제레미 러프킨 아시죠? 제레미 러프킨이 그때 쓴 책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허접한 책이었는데 제레미 러프킨이 쓴 책, 그때는 제레미 러프킨이 아주 자기 초기 단계 저작이었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3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20만, 30만 년 전에 출발을 할 때 현생 인류가 가진 자산은 돌도끼가 유일한 거였다. 그런데 한 20, 30만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인류가 가진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문명이 발전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착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 30년간 명멸했던, 태어나서 사라져갔던 모든 인류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이만큼 온 데는 0.1%의 창의적 인간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꿈꾸지 못하는 것을 꿈꾸고 여기가 새로운 세상이다라고 어두운 곳에 깃발을 꽂으면 0.9%의 통찰력과 직관을 갖춘 안목 있는 인간이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한 배를 타고 등을 밀고 손을 당기면서 이뤄낸 역사다. 1%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레미 러프킨은 0.1%의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따라 알아보고 협력하고 함께 문명을 건설한 0.9%의 안목 있는 인간, 통찰력 있는 인간, 이 1%가 인류 문명을 이끌었고 나머지 99%를 무엇으로 규정했느냐 하면 잉여인간으로 규정했습니다. 잉여인간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슴이 뜨끔하시죠?
잉여인간, 제레미 르프킨은 거기다 갈로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organic material. 잉여인간은 organic material이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냥 섭취, 배설 반복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존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로 돌아가서 동물성 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99%.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데 그게 슬퍼지야. 나를 유기물이라는데 내게 이성이 없는 임팔라 따위하고 저하고 같은 존재라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르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이 국면이 바로 제레미 르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